당신의 전성기 오늘. 안녕하세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이익선입니다. 비도 오고 날씨도 꽤 선선해졌는데 오늘 기분 좋게 출발하셨나요? 꽤 오래전부터 중년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중년 10계명이라는 게 있네요. 들어보셨는지요? 숫자로 만들어진 건데요. 자, 소개합니다. 1. 일일이 따지지 말고. 2. 이 말 저 말 여기저기 옮기지 말고. 3. 335 모여서 식사하고. 4. 사생결단하지 말고. 5. 오기 부리지 말고. 6. 육체적인 스킨십을 자주 하고. 7. 70%면 만족하고. 8. 팔팔하게 살고. 9. 구질구질한 건 정리하고. 10%는 남을 위해 살자. 이야,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아마 다양한 분들의 지혜가 모이고 모여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닐까 싶어요. 역시나 가장 큰 지혜는 학교보다 세월에서, 경험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천은 쉽지 않지만 오늘도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9월 28일 수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출발합니다. 정태춘의 사랑하고 싶소로 문을 열었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수요일 순서입니다. 중년은 삶의 중심, 세상의 중심이지요. 중년들의 마음을 엿보는 코너, 오늘의 중심입니다. 이번 주는 가을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가을과 관련된 또 소주제는 무언지요? 거리에서 만난 우리 중년들의 따뜻한 목소리입니다. 아버지가 9월달에 돌아가셔서 요 시절 되면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요. 아버지가 이제 젊어서 일찍 돌아가셔서 요때 9월달쯤 되면 아버지 생각이 항상 나요. 거기가 경기도 어딘데 지나가는데 밤나무가 있는 거예요. 따갑잖아요. 그래서 신발로 이렇게 으깨가지고 그 안에 것만 따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지나다가 제가 좀 예뻤나 봐요. 그래서 아저씨가 정말 차를 세우고 그거를 일일이 자기가 자기 신발로 다 해가지고 알맹이만 큰 봉지에 담아가지고 그걸 저한테 선물처럼 줬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아저씨가 너무너무 감사한데 밥 먹을 때마다 그 아저씨도 생각나고 그 아저씨가 오히려 저한테 자기 추억을 선물해 줬다고 그렇게 인사해준 배려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나는 가을만 되면 그 생각이 나요. 그 아저씨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참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그 앞에 말씀하신 분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립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찬바람이 불면은요, 마음이 뒤숭숭해지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문득 떠오르는 사람도 있죠. 가을을 타는 걸까요? 첫사랑 얘기를 하는 분도 많으세요.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가을을 탄다고 하던데 이게 정말인지요? 가을 되면은 누가 떠오르세요? 여러분께는 그런 분들이 있으신가요? 궁금합니다. 오늘 문자 주제 가을 하면 떠오르는 사람. 저희 문자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YTN 라디오 전용 앱 예스를 깔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십니다. 문자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상품이요. 유러피언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탈모 전문 쇼핑몰 아이다모어에서 -2도 두피토닉, 그리고 선정능을 품은 도심 속 특급 호텔 라마다 서울에서 숙박권과 스파 이용권 드리고요. 내일로 다가왔네요. 해마다 이곳에서 참 의미 있는 축제가 있는데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홍대 앞에서 펼쳐지는 서울 와우 북 페스티벌 책 축제입니다. 이 특별한 강연들이 마련돼 있어서요. 강연 오실 수 있는 강연 초대권 2매 드리고요. 시를 품은 물리학 강연자인 김상욱 과학자의 새 책 김상욱의 과학 공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자 주제 생각이 나시라고 이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가을하면 생각나는 사람 샵 0945 패티김입니다. 가을 남기고 간 사랑.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당신의 전성기호는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0시 23분입니다. 7253님이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가을이면 돌아가신 장모님이 그리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특히나 요맘때쯤이면 처갓집 식구들과 주문진 방파제에서 먹던 오징어 비빔회가 생각이 납니다. 시원한 캔맥주와 먹는 그 맛이 꿀맛이었었죠. 선선한 바람이 불면 항상 그때가 그리워지는 건 왜일까요? 가을하면 생각나는 사람을 문자 주제로 드렸는데 장모님 생각하시다가 곧바로 오징어 비빔회로 이게 연상이 이어지셨어요. 네, 잘 받았습니다. 0214님은 계절에 상관없이 늘 떠오르는 사람은 돌아가신 친정 엄마세요. 조금 추울 때 돌아가셔서 요맘때가 되면 더 그립고 보고 싶어요. 라고. 좀 비슷하시군요. 자, 오늘 문자 주제 가을 하면 생각나는 사람입니다. 우물정 0945 샵 0945 유료 문자 열어두죠. 당신의 전성기 오늘 잠시 후 똑똑 50플러스 재테크에서는 중장년 재취업 노하우 그중에서도 평판에 관련된 평판 조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홍렬입니다. 간혹 제가 오래도록 진행자로서 사랑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항상 열심히 들어주고 공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돋보이게 만들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었다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이런 라디오를 만났습니다. 바로 94.5MHz YTN 뉴스 FM. 당신을 돋보이게 할 라디오. 당신을 생각하는 라디오. 94.5 YTN 뉴스 FM입니다. 대한민국 사장님, 노란우산 공제는요? 있잖아요 안심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내일이, 있잖아요 행복이, 있잖아요 사장님께, 있잖아요 노란우산, 든든한 희망이 있잖아요. 노란우산 공제가 소기업 소상공인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서경석, 이금희도 함께 사장님을 지켜드리는 희망자산 노란우산 공제. 오늘이 좋다. 내가 좋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매주 수요일 100세 시대 편안한 노후를 위한 50플러스 똑똑 50플러스 재테크 시간입니다. 노후 재테크를 위한 궁금증도 똑똑 문의하실 수 있는 코너죠.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재취업의 마이더스 손 박선규 마이더스 HR 대표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추석 연휴도 또 바쁘게 지내셨습니까? 네. 이번에는 모처럼 고향을 다녀왔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아니, 지난번에 연휴 같은 때도 의뢰인들이 이분 알아봐 주세요 하고 본인은 휴가 가신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 대표님 사무실 나가서 일해야 된다고. 네. 그게 기억이 나서요. 자, 가을입니다. 청년뿐만이 아니라 중장년의 재취업 시즌이 함께 돌아온 셈인데 올가을 재취업 시장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좀 눌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그 중공업이라든지 조선업종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 네. 지금 어제 저희 회사 사무실이 여의도에 있는데 네. 여의도 정권가에 계시는 분들을 만나봤더니 네네. 작년보다 상황이 더 안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전체적으로 좋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군요. 자, 중장년 재취업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신 분들 저희 같은 번호입니다.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 유료 문자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지난번 중장년 재취업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면접에 대해 알아봤는데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연륜이 참 높다 하는 분들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는 사실에 놀라웠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륜이 있고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준비가 되지 않으면 이제 실패하는 게 이 면접이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시중 서점에 가 보셔도 면접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것만 봐도 그 어느 정도 중요도가 있는지 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쵸. 그만큼 관심이 반영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네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얘기가 됐었는데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 평판조회에 네. 대해서 자세히 살피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평판조회라는 건 뭔가요? 이미 아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시리라고 보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평판조회란 지원하는 지원자에 대해서 기업이 지원자의 역량과 인간관계 등을 지원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추천을 받아서 하기도 하고 네. 무작위로 하기도 합니다. 무작위가 더 무서운데. 그렇습니다. 추천이라는 것은 지원자에게 당신의 평판 조회를 할 터이니 예. 몇 사람을 추천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그나마 가까운 사람을 할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무작위는 그냥 아무나. 예. 네. 자, 그러면 이 평판 조회는 그 중장년층 재취업 뿐만이 아니라 경력직 뽑을 때도 많이 활용되고 있겠군요. 예, 실제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같은 헤드헌팅 회사의 경우에는 추천을 하면서 평판조회를 하고 있으니까 네네. 많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네. 자동차 부품 기업 H사처럼 많은 기업들이 네네. 추천과 별개로 평판조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천과 별개로. 예, 추천과 무작위로. 별개로. 예. 그렇군요. 야, 이거 참 굉장히 고민되는, 누구나 내가 만약 평판 조회를 받는다면 나는 어떤 평판을 듣게 될까라고 생각하면은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아름아름 아는 정도에서 물어봤다 친다면 이제는 아예 대놓고 그렇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면밀히 알아본다면서요? 예. 특히 은퇴자 재취업의 여러 요소 중에 이게 어느 정도나 비중을 갖습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한 걸로 따지자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력서를 작성해서 기업에 지원을 하고 면접을 보고 한 단계까지 가서 네네. 이제 면접에서 오케이, 이분 괜찮아요라고까지 했는데 평판조에서 이 사람 아니야라고 결정되는 경우가 한 20에서 3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와. 그 중요도는 굉장히 높다고 봐집니다. 그렇군요. 네. 무슨 조사 내용도 있습니까? 예, 실제로 지난 7월에 포털 사이트에서 조사를 실시했는데 네. 대상 기업의 91%가 경력 채용 때 평판 조회로 당락을 결정한 적이 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역시나.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정도로 이제 기업에서 평판 조회를 당락의 중요한 기준, 판단의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방송에선 최초가 될 텐데요. 네. 평판 재테크라고 할 정도로 네. 평판으로 은퇴하신 분들이 재취업에 성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판으로. 평판 재테크는 어떤 개념이에요? 예. 왜 이런 단어가 나왔죠? 저기 혹시 박성규 대표가 만드셨어요? 예,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15년의 결과물입니다. 예, 평판 조회를 15년 하다 보니까. 네. 왜냐하면 평판이 좋다라는 분들이 네. 이제 그 평판으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가게 돼요. 그렇죠. 예. 좋은 사람 추천해줘 이러면 그 평판을 가져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재테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는 경우에는 연봉이라든지 직급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우호적이고 좋은 긍정적인 요소들을 많이 달고 가게 돼 있어요. 지금 설명을 줄이면 평판 좋으면 연봉 올라간다. 맞습니다. 그래서 평판 재테크다. 네. 야, 요것도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봐야겠는데. 네. 오늘은 시간이 안 되시네요. 우리 다음 시간을 또 미루고요. 자, 그럼 평판조회 다시 돌아와서 기업에서 평판조회를 하는 이유가 보다 확실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겠죠? 네, 맞습니다. 주로 어떤 걸 확인합니까? 주로 이제 많이 보는 게 경력 기간을 부풀렸느냐, 허위 기재했느냐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상당수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두세 달 근무했는데 1년 근무했다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지난주에 제가 평판조회 한 분도 자기가 이제 쉬었는데 네. 쉰 기간을
굳이 얘기를 하기 싫고 네. 그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에서 자기는 안 쉬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기간을 1년으로 늘려놓으셨더라고요. 어머. 예. 그것도 다 알아낼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기를 하다 보면 그분 짧게 계셨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짧게 계셔서 잘 모릅니다. 어머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 1년 계셨는데 계셨다면서요? 어떻게? 그분 그 정도 아니신데요?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쉬었다고 말한 것보다 훨씬 감점이 크겠군요. 실제로 합격을 하고 지금 탈락 통보를 재통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런. 이 지금 이력서나 경력을 부풀리는 사례가 그렇게 많습니까? 뭐 방송이니까 그렇게 많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네, 실제로. 예, 실제로 다수 발견이 되고 있고. 그걸 중요한 건 그걸 알아낼 수 있습니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발견해냅니까? 비중으로 따지면 30%가 넘습니다. 아니. 그 잘못 기재된 부풀린 이력서를 100% 발견합니까? 100%는 어렵죠. 네. 네, 왜냐하면 속이고자 하는 사람을 완벽하게 이겨내기는 어렵거든요. 아하. 예. 하지만 많이 드러난다. 예, 실제로 뭐 학력 같은 경우도, 우리의 최고 기업이라고 하는 S 기업의 경우에도, 네네. 예, 뭐, 미국에서 유학하고 온 친구가, 네네. 학위가 잘못돼 있었는데, 그걸 입사하고 나서 나중에 알아낸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조치가 회사 통보를 했죠. 아이고, 저런. 예,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불이익이 따르는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걸 하면. 네. 평판 조회를 하는 방법 궁금합니다. 방법이요? 그냥 전화해서 묻습니까? 예, 전화로 많이 실시를 하고요. 네. 직접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는데 찾아가서 만나는 건 부담이 된다 그래서 일단 전화로 많이 합니다. 우선은 채용 회사에서 직접 하는 경우가 있고 네. 간접적인 방법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직접적인 경우는 이제 인사팀이나 내부 재직자가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경우이고 네. 간접적인 경우는 헤드헌팅 회사나 평판 조회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통해서 합니다. 그런 회사가 따로 있군요. 예, 따로 있습니다. 네. 야, 그럼 이 회사에서는 평판 조회를 하는 노하우도 축적돼 있어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많은 걸 알아내시네요. 그렇습니다. 검정 단계도 뭐 두세 군데 거쳐가지고 할 정도로. 예. 그럼 요 평판 조회라는 거는 뭐 최종 면접 전에 합니까? 아니면은 뭐 후에 합니까? 초반에 합니까? 예전에는 이제 추천 전에 평판 조회를 했었거든요. 추천 전에. 예. 네. 예전에는 그랬었는데 2011년에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지원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최종 면접 전이나 후에 실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평판 조회 때는 주로 어떤 것들을 많이 물어봅니까? 주로 업무 역량. 일 잘하십니까? 예. 업무 성과가 있느냐, 의사결정 능력은 괜찮냐, 전문성은 있냐, 네. 이런 부분과 인간관계, 상하관계, 동료관계, 네. 뭐 도덕성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요. 이직 사유는 이제 뭐 물어보긴 하는데 네. 면접 시에 물어본 게 맞는지, 그러니까 면접을 이미 통과한 분들의 경우에는 면접 시에 이런 이직 사유를 얘기했는데 이게 맞아요? 네. 이렇게 물어보면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듣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한 케이스인데 본인이 그만둔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던데.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 아주 호의적인 대답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예. 머뭇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대다수는 호의적입니다. 그러세요? 예, 대다수는. 추천받은 경우에. 예. 무작위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무작위인 경우는 무작위라고 얘기를 하면. 네. 왜냐하면 정보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편하게 얘기합니다. 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좀 더 솔직한 얘기들을 들을 수가 있죠. 그렇군요. 네. 회사 입장에서는 무작위를 선호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식적으로 평판조에 대한 동의를 받고 나서는 무작위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YTN FM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0시 37분입니다. 매주 수요일 똑똑 50플러스 재테크 꾸미는데요. 마이더스 HR의 박선규 대표와 함께 평판 조회 알아보는 중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조용필 걷고 싶다. 조용필의 걷고 싶다 듣고 왔습니다. 자, 마이더스 HR의 박선규 대표와 평판 조회 알아보는데요. 이 평판 조회 대상은 어떻게 정합니까? 예, 보통은
지원자가 소속된 해당 부서의 직속 상사와 동료, 부하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네. 보안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회사 또는 부서를 제외한 타 부서를 접촉하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실제 평판 조회하면서 일어났던 일들 실사례를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사례는 무궁무진한데요. 예, 그중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네. 뭐 중견회사 회계팀 부장이 있었는데 네. 처음 그 몇 명한테 이렇게 평판 조회를 할 때는 무난하다. 네. 괜찮다. 이런 정도로 나왔는데 이 대부분의 분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느낀 거는 네. 이 뭔가 얘기를 안 하려고 한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저 이제 촉이 딱 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파고 들어가면 뭐가 있을 있겠다. 것 같다라고 해서 딱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회사 자금에 손을 댔던 적이 있었다. 저런. 라는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평판조회 결과에 넣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업무적으로는 성과를 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분인데 이제 이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채용이 취소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그 뭐 외국계 기업의 마케팅 총괄을 뽑을 때였는데 네. 지원자가 이제 대기업 출신으로 중견 반도체 회사를 2군데 정도 거쳤었습니다. 네. 처음 근무했던 회사에서는 예를 들어서 100을 하라 그러면 한 120을 할 정도로 어머나. 성과도 많이 되고 이랬는데 이분이 이제 파트장이 되고 나서는 이제 맡겨진 업무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어머나. 예. 결국 이제 주어진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자책으로 본인은 사직을 했는데 네. 이 이후에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제 반도체 회사 2군데를 다녔지만 네.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평판조회 결과 드러났고 그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노출이 안 됐었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도 문제가 돼서 결국은 탈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일한 결과로 본인이 네. 어떤 병을 얻게 된 건데. 그렇습니다. 처음 그 평판조회 할 때 많은 분들이 이 사람 능력자야 정말 일 잘해 이랬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본인이 맡겨진 임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업무량이 그걸 소화해내지 못했던 거예요. 3110님이 질문하셨어요. 본인의 동의 없이 평판 조회하는 거 합법적인 건가요? 본인의 동의를 요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그냥 그 일반적인 평판조회들은 횡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냥 슬쩍 물어보는 정도? 슬쩍 물어보는 거. 0031 평판조회에서 업무 능력이 더 중요합니까? 인간관계가 더 중요합니까? 실제로는 인간관계입니다. 업무 능력은 데이터로 나오니까요. 예, 데이터로 나옵니다. 평판조회가 당락에 치명적인 치명타가 됐던 예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뭐 사실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자주 그런 일을 접하고 있습니다. 네. 중견 그룹사에서 이제 상품 기획자를 뽑을 때의 일인데요. 네. 최종 인터뷰까지 끝나고 평판조회를 처음 했는데 네. 처음에 대상이 4분이었어요. 4분을 네. 대상으로 전화를 해보니까 3분이 괜찮다라고 얘기했고 한 분이 아니다라고 부정적 의견을 냈습니다. 네. 그래서 채용 회사 측에다 보고를 했고 이제 회사 측에서는 한 명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한 3분 정도 더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3분을 더 했어요. 네네. 그랬더니 뭐 대체적으로 괜찮다였습니다. 네네. 중론이 괜찮다였는데 네네. 회사는 결론을 내면서 네. 탈락을 시켰어요. 아니 왜요? 저희도 좀 약간 의외셨어요? 의외이기도 했는데요. 네. 왜냐하면 7명 중에 6명이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탈락을 시켰으니까. 왜요? 근데 문제는 그 한 명이 지원자의 직속 팀장이었기 때문에 지원자에 대해서 가장 잘 얘기해 준 것이라 보았고 네.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부정적인 의견을 냈던 그분이 지원자가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팀장이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뒤통수를 지금까지도 맡고 있습니다. 본인 모릅니까? 모릅니다. 이거 저희가 어떡하나. 알려드릴 수가 없으니까요. 그건 또 지켜줘야 되는군요. 아니, 나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줄 거라고 생각한 가장 믿었던 그 사람이 그렇습니다. 가장 부정적인 얘기를 네. 했다 이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진짜 무섭다. 무섭습니다. 무섭네요. 예. 그건 혹시 그 사람 문제 아닙니까? 그 얘기도 그분의 인격이 나쁜 거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회사 측에다 의견 제기를 했습니다. 네네.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6명이 괜찮다는데.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개인적인 부분이 단초가 됐어요. 그분이 네네. 그 친구를 싫어하는 이유가 네네. 예를 들면
내가 고향까지 가서 뭐 상갓집에 들러서 해줬는데 와서 인사도 안 하더라. 이거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게 모든 게 연결이 되면서 업무 성과에도 그렇게 투영이 됐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안 좋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랬군요.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일단 평판조회라는 게 생각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네. 재취업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취업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 어떤 것들을 기억하고 지금부터라도 뭘 하면 좋은지 조언해 주세요. 네. 중장년 재취업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예. 잘 아실 겁니다. 제가 10년 넘게 이제 평판조회를 하면서 느낀 건데 네. 후회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평판 관리를 잘 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네. 평소에 잘 보여라 이런 얘기를 아마 들으실 텐데 작은 실수, 네. 사소한 다툼이라도 네. 현장에서 바로 만회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길을 좀 만들어 놓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만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나중에 새로이 길을 내려면 네. 그보다 훨씬 많은 힘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평판 관리를 넘어서 네. 이제 평판 재테크의 기술을 익히시기를 바랍니다. 평판 재테크에 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네네. 듣게 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이더스 HR의 박선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남자 가구 살 땐 신경도 안 쓰더니 침대는 자기가 먼저 누워보는 거 있죠?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응?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튀김할 땐 행복해표, 볶음할 땐 행복해표, 요리할 땐 꼭 행복해표. 부침할 때 행복해표, 구이에도 행복해표, 행복해표, 해표 식용유. 행복을 요리할 땐 해표 식용유. 아들, 뉴욕은 지금 몇 시야? 수정아, 축하해! 자기야, 나도 사랑해. 소중한 순간은 달라도 더 생생하게 나누고 싶은 마음은 같으니까 전 001합니다. 대한민국 국제전화 001. 운전자 여러분, 커피도 시끄러운 음악도 소용없이 졸릴 땐 잠시 차를 대고 쉬었다 출발하세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봄날은 와도 졸음은 오지 말아야 하잖아요. 삼성화재와 함께 매일을 봄처럼 사세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넘어가는 맛이 좋다.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고속도로에서도 잘 나가는 더 넥스트 스파크. 한가위 명절을 맞아 준비한 9월의 혜택. 지금 스파크 구매 시 100만원 할인 또는 36개월 무이자 할부. 스파크 한가위에도 잘 나가네. 현금 할인 60개월 4.9% 할부 이용 조건. 할부원금 500만원 이상. 9월 30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오늘 문자 주제 가을에 생각나는 사람인데요. 1510님, 새싹님 반갑습니다. 떨어지는 나뭇잎 하나에도 웃음이 절로 나기도 하고 눈물이 또로록 떨어지던 단발머리 소녀 시절에 함께했던 친구들이 생각나요. 노랗고 빨간 단풍잎을 주워서 책갈피에 넣고 감성 충만에 흥얼대던 노랫소리들. 그 소녀들 이제 사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걸 실감하는 나이대가 됐네요. 이렇게 주셨고. 2088님, 가을하면 생각나는 사람. 어린 아들 둘 남겨놓고 무정하게 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나버린 남편. 생각하면 밉죠. 이젠 아들 녀석들이 잘 커서 벌써 30년, 강산이 3번. 참 힘들었습니다. 라고 주셨어요. 또 9182님은 가을 오면 지금 집사람과 연애 시절 산에 올라가 밤 줍던 때가 생각나요. 오늘도 밤 주워 왔어요 하고 사진까지 보내셨어요. 그 밖에 8265님 동창들끼리 번개팅이라는 걸 했어요. 친구도 생각나신다고. 또 6474님도 주셨는데요. 자, 오늘
6474님 문자까지 볼까요? 53년 전 감나무 밑에 떨어진 감을 주우려 다니던 소심, 영희, 희경 생각나요. 전 선물 받으실 분 1510-2088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마칠 시간이네요. 자, 오늘 끝곡은 동물원의 흐린 가을 하늘의 편지를 써로 준비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오죠. 여러분 고맙습니다.